안녕하세요. 참된학습법의 남은정입니다. 날씨가 덥다 하다가 이제 조금 좀 나아지나 그랬더니 또 태풍이 온다네요. 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대더니 올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는 것 같이 늘 사건 사고의 연장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둘 다 공존해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초반에 느꼈던 그 코로나에 대한 부담,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긴장해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이게 안이해져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개의치 않는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참 이 정도를 걷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걸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오늘은 거리가 없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자주 한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오늘은 일단 제일 잘 아는 게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생들의 학습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학습 방법, 공부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게 된 배경이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지만 그때만 해도 저희 나라가 이제 뭐라고 해야 개발도상국 뭐 이런 데서 많이 급변하게 하던 시기라 과외도 많았고 사교육이 좀 많던 시기였었어요. 근데 다 그렇게 누렸던 건 아니고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아닌 학생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사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사교육 쪽에 좀 반대하는 이유가, 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부작용, 이게 잘 됐으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득과 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잘못 썼을 때는 그냥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강남에서 학원 여러 군데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 제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냐면, 보통 이제 착한 아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좀 눈치가 있어서 좀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이는 아이들을 보면 어릴 때 되게 뭘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뭔가 미션을 주게 되면 아이는 처음에는 본인이 좋아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 아무리 좋아도 그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 좋을 수 없는데, 그 싫은 걸 싫다고 말을 못하고 이제 계속 쌓아만 가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좀 그랬었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너무 소질이 없거나 아니면은 못하겠다고 버팅겼다면 다른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면서 그냥 시간 죽이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그 방법을 알아야 할 시기에 그렇게 눈치 보면서 대충 하는 그런 것만 좀 익히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남이나 이쪽에 있는 아이들, 그 학원 많이 돌리는 아이들을 보면 제 생각이 나거든요. 쟤네들도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고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서로 엄마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힘들지만 엄마를 위해서 참는다면, 끝까지 참을 수 있다면 그게 괜찮지만, 그러지 않고 언젠가 멈춰야 되는 시점이 올 것 같다면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은 일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부모님이 아무런 서포트를 안 했다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하지 못한 것들의 결핍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됐을 수도 있지만, 반대인 제 경우에는 한 번도 제가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미리 제가 어떤 생각을 하기도 전에 세팅이 다 돼 있었거든요. 미술학원, 뭐 피아노 학원, 수학, 영어, 국어, 논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이전에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게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향상이 좀 있는데,
얻은 그 수준을 넘어서기는 힘들더라고요. 그게 뭐 머리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 제가 노력을 안 했던 부분도, 왜냐면 흉내만 계속 내고 엄마가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한다는 말은 못하고 하는 척 하면서 이제 그런 요령들만 계속 익혀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전혀 이제 그런 경험이나 대우를 받지 못했던 학생들은 그런 마음을 들더라고요. 아,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조금만 더 시켰으면 대학이 달라졌을 텐데,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남편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리고 상황마다 가지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아이들이 많이 겪는 게 지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대부분 너무 과하게 지원을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게 내가 투자를 하고 부모님이 투자를 하고 학생들이 들인 시간만큼 뭔가의 결과물까지 연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그랬을 때 단지 시간, 돈만 낭비되는 게 아니라 아이까지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게 돼서 그런 염려가 더 되는 거죠. 뭐 돈은 돈대로 또 다르게, 뭐 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돈보다는 아이의 학습 의지, 학습 자세를 굉장히 흐트러뜨리게 하는 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할 때 좀 집중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흉내만 내다 보면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익힐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뭐 공부를 포기하게 된다거나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께도 당부드리는 게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시키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덜 시키는 게 아이의 자기개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든지 자기주도적,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의 학습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왜 이렇게 이쪽에 집중해서 얘기를 드리는지 제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